여러분, 혹시 건물이 살아 숨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렉 린과 블록 건축, 그 살아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딱 보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 같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실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그냥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먼저 이 스타일을 부르는 이름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블록 건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네모반 듯한 상자나 벽돌집,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거죠. 뭔가 흐르는 것 같고 정해진 형태가 없는 유기적인 곡선들. 이게 바로 블록 건축의 특징이에요. 이름 그대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블록.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혁신 뒤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건축가 그렉 린입니다. 살아있는 형태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렉 린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64년생 미국 건축가이자 정말 대단한 혁신가예요. 자기 이름을 건 스튜디오 그렉 린 폼을 이끌고 있고 UCL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2008년에는 건축계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평생을 바쳐 탐구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디지털 기술과 실제 디자인,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놀라운 형태들, 대체 어떻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재료가 놀랍게도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위상수학, 이름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오죠? 근데 이 고무판 기하학이라는 비유를 생각하면 정말 쉬워져요. 상상해보세요. 고무판 위에 그림이 있는데 이걸 찢지만 않으면 마음대로 쭉 늘리거나 구부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위상수학에서는 고정된 모양보다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 연속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복잡한 수학을 실제 디자인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1단계, 아주 단순한 정육면체 같은 모양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2단계, 이걸 이음새 하나 없는 부드러운 덩어리로 만듭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여기에 위상수학 같은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짜잔! 우리가 보는 이 놀랍고 복잡한 최종 형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렉 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끝낸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만의 10가지 기본 개념이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 상자를 개발한 거죠. 니는 이렇게 역동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블럭이죠. 제일 유명한 개념이잖아요. 딱딱한 네모 상자를 마치 말랑한 찰흙처럼 주물러서 유기적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작업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폴드, 우리말로 하면 접기예요. 종이 접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냥 평평한 종이 한 장인데 접기만 해도 갑자기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면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건축에 가져온 겁니다. 하나의 면이 연속되면서도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스트랜드, 가닥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마치 거미줄 같아요. 가느다란 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블럭이 덩어리의 미학이었다면 이 스트랜드는 선의 힘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다채롭죠? 자, 그럼 이제 이 블루비텍처가 남긴 유산을 한번 짚어보죠. 이렇게 복잡하고 학문적이었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건축계의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문화 용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시작은 1995년 그렉 린이 자기 연구를 설명하려고 블롭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4년 뒤에 책을 내면서 이 이론은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2년 뉴욕타임즈 매거진 칼럼에서
어떤 작가가 블로비텍처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소수의 건축가만 알던 이 개념이 전 세계가 아는 아주 힙한 용어로 빵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그 엄청난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보세요. 딱 봐도 고정된 계획에 따라 반듯하게 그린 전통적인 도면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 자유롭게 흐르는 공간, 이게 바로 이인의 아이디어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경직된 격자에서 유기적인 흐름으로 정말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어요. 덕분에 건축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크랭리는 건물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 건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